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의 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3과 3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속담 속 과학이라는 주제의 글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속담은 옛날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표현이에요. 오늘도 먼저 단어를 공부한 후에 읽기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가능성. 가능성은 어떤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해요. 여러분은 매일 일기예보를 봐요. 내일 날씨를 알고 싶을 때 일기예보를 보죠.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올 가능성이 100%예요? 그럼 꼭 비가 올 거예요. 하지만 비가 올 가능성이 50%예요. 그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비가 올 가능성이 10%예요. 그럼 거의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또는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과학적 근거. 과학적 근거는 어떤 일이나 의견의 이유가 과학에 있다는 말이에요. 물건이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중력 때문이죠. 중력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과학적 근거는 중력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은 3번 밝혀지다입니다. 밝혀지다는 알려지다 와 같아요. 여러분이 카페에 있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핸드폰을 가져갔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경찰이 와서 CCTV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누가 핸드폰을 훔쳐갔는지 밝혀졌어요. 알려졌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알려졌어요. 라고 말할 때 밝혀지다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단어는 예측하다 입니다. 예측하다는 추측하다 와 같아요. 앞으로의 일을 미리 생각해요. 추측해요. 여러분은 기상청 알아요? 기상청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네, 미래의 날씨. 내일 날씨가 어떨 거예요? 다음 주 날씨가 어떨 거예요? 생각해요. 추측해요. 기상청은 이번 겨울에 아주 추울 것으로 날씨를 예측했어요. 마지막 단어는 관련이 깊다. 이것은 관계가 있다.
그 관계가 많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날씨와 사람들의 옷차림, 두 개의 관계가 어때요? 추운 날씨에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어때요? 코트나 패딩을 입어요. 따뜻한 옷을 입죠. 하지만 더운 날씨에는 반팔과 반바지를 입어요. 이것처럼 날씨와 옷차림은 관계가 많이 있어요. 이 두 개는 관련이 깊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다음 글을 읽으면서 알맞은 단어를 넣어보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옛날 속담을 보면 날씨에 대한 것이 많다. 그 중에는 이가 정확하게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한국 옛날 속담에는 날씨를 주제로 한 속담이 많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날씨에 대한 한국 속담이 있어요?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 이런 속담이나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온다 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이것은 거미가 줄을 치는 것이나 사람이 무릎이 아픈 것처럼 어떤 행동을 보고 날씨를 알 수 있거나 또는 어떤 날씨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속담들이에요. 오늘은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라는 속담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럼 1번과 2번에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1번은 과학적 근거가 정확하게, 그 다음 2번은 밝혀지다 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밝혀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속담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밝혀진,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없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럼 오늘 공부하는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라는 속담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알려졌는지, 밝혀졌는지 아래를 계속 읽어볼게요. 정말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올까? 날씨가 흐리면 새가 땅에 가까이에서 낮게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것과 그 다음도 볼게요. 날씨가 흐리고 습도가 높아지면 몸이 무거워진 벌레들은
숨을 곳을 찾기 위해 이동한다. 이런 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 새가 땅 가까이로 내려와 날아다니는 것이다. 날씨가 흐리면 새가 땅 가까이로 내려와 날아다닌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날씨가 흐리고 습도가 높아지면 벌레들의 몸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그럼 벌레를 먹어야 하는 새들은 그 먹이를 잡기가 더 쉽겠지요. 그래서 땅 가까이로 내려와서 날아다닌다 라고 합니다. 그럼 3번에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날씨가 흐릴 때 새가 낮게 나는 모습은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것과 관련이 깊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다음 같이 볼게요. 과학자들은 실제로 새가 낮게 날면 비가 내릴 가능성이 80%가 넘는다고 말한다. 80% 정도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이렇게 동물의 행동을 보면서 날씨를 추측하다, 생각하다 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죠? 우리는 예측하다 써볼게요. 날씨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내일 날씨를 알아요? 일기예보를 봐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뉴스로 일기예보를 봅니다. 그래서 날씨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뉴스나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물의 행동을 보고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물의 행동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에 대한 속담을 주제로 공부했어요. 여러분 고향에도 날씨에 대한 속담이 있지요? 어떤 속담이 있어요? 그 속담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